제일 베스트는 외국인이랑 내가 결혼해야 돼. 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영어를 빨리 배우지. 맞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 외국인이고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정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야? 아이 그거만 아니고 오, 태민아. train, 지금 혼자 막 하는 거야? 너무 멋있다, 너. arm, shoulder, eye. 재미자. 자. 이 원해중에서 원어민 선생님 오셔가지고 나타냐? 그 원어민 선생님 오니까 거기 가서 좀 재밌는 거 같더라고. 그래 저번에 보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아니 나랑 있을 때도 영어 선생님 얘기하는 거 그거 나도 오늘 아침에 무슨 카드 주던데? 읽어보세요. 잘해. 근데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빨라가지고. 미국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영어를 못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관심이 그냥 생기는 근데 저 친구들 보니까 팀 친구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옛날이랑 요즘이랑 배우는 게 달라서 그런가 다들 잘해. 아 그래? 응. 어린이집인데도 좀 배우더라고 생각보다. 아니 근데 한 팀이 내년에 이제 6살 돼가지고 유치원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여기에 남을지 뭐 다른 일반 유치원에 보낼지 영어 유치원에 보낼지 이것도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설명에 이제 쭈르륵 나와. 다 다녀봐야지. 근데 나는 회사 사람들이나 동기들 보면 영어 유치원 다 보내. 그렇게 비싼데 왜 그렇게 다들 보내는 걸까? 근데 영어 유치원 좀 이게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또 애한테 너무 푸시 주는 거 아닌가. 아 나도 그런 거 되게 싫은데 근데 6살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가 아니야 이제 막 교육이 슬슬 조금 좀 들어가야 될 때야. 아니 솔직히 나는 우리 애가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을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영어만이라도 조금 확실히 하면 난 그게 되게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가 좀 잘만 해도 기회가 막 늘어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취업은 물론이고 어떤 분야에 가도 약간 그 어떤 기회가 막 왔을 때 기회가 이렇게 더 확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영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저번에 그 빠친코에 보면은 거기 선자라는 그 주인공 역할을 아 여자? 했거든. 이쁜 분? 김이나 이쁜 분은 알지. 그분이 그 영미던에서? 영국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그분이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대. 아 진짜?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그런 적이 아, 없대. 그 배우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 같은 영화가 있으면 그 원서부터 영어 원서부터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영어가 되게 또 유창하니까 막 언론 같은 데도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I really want to explain her by two words that she is fragile and also resilient. She is the strongest girl and she's smart. 근데 사실 뭐 싸이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본인들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지. 이게 요즘에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회가 되게 많아진 거야. 지금도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우리 애들 또래가 성장했을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꼭 어릴 때 배운 건 아니야. 그 RM이 누구 잘하시던데 프렌즈로 배웠댔어. 아 그치 그런 경우도 있지. 오빠도 프렌즈를 배웠잖아. 프렌즈를 하는데 그래서 네가 말한 것처럼 RM 같은 그런 분들이 타고난 그런 언어적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노력을 해서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도 알겠지만 나중에 성인 돼서 하는 거랑 어렸을 때 그 언어를 배우는 그 시기에 해주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크잖아. 그런 유학생들 보면은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던 영어 공부를 했던 애들이랑 성인 되고 나서 하는 애들은 진짜 완전 달라. 영어를 똑같이 하는데도 워딩을 하는 그 표현력 자체도 다르고. 영어 표현 자체가 난 진짜 돈만 있으면은 솔직히 그냥 유학 보내는 게 최고요. 그냥 어렸을 때. 그치 그게 제일 최선인데 사실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영어를 돈
본격적으로 한 경우는 머리에서 한국어 아유 들어서 문법도 생각해야지. 번역을 아유, 하잖아 여기서. 목적어 여기서 나와야지. 아유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순서를 막 이렇게 어. 재배열 하잖아. 이거 이렇게. 내가 말한 게 맞나? 이래. 그 어릴 때부터 배운 애들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 문장이나 단어 자체만으로 그냥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 사실 나는 그걸 해보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서 이미 번역하는 과정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배웠던 단어 중에 빠이빠이 뭐 이런 표현 하잖아. 우리가 머릿속에서 빠이빠이라는 표현을 잘가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고 그걸 번역하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문장들 그런 식으로 배워지게 되면 영어를 해석하는 과정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걸 조금씩 더 덧붙여주면서 배워주기 시작하면 또 영어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유튜브 같은 데 나도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부모가 해줘라. 근데 물론 하면 좋지. 근데 영어를 잘하더라도 표현들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네이티브 아니면 사실 좀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제일 베스트는 외국인이랑 내가 결혼해야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영어를 빨리 배우지. 맞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 외국인이고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정말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너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야? 아이 그거만 아니고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거야. 긍정적으게 생각하는 나도 그래. 근데 나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들어보자면 그럼 바깥 활동이라든지 나 교육 철학 있는 거 알지? 흙도 만지고 자연을 좀 보고 바깥에서 좀 활기차게 노는 요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약간 에밀 그래? 그가 쓴 책? 에밀 아니 그 거기서 말하는 게 자연주의적인 아 그런 그러셔? 거야. 나 교육 철학 있는 거 알지? 영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성장해가지고 그 영유 1세대 영유 1세대 내가 보여준 단점을 보니까 TCK가 있던데 TCK가 뭐냐면 뭐 썰드 컬처 키즈 그런 거 있잖아. 뭐 재미교포나 뭐 자이니치 분들이나 자기네 그 모국이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살고 있는 나라는 다른 국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헷갈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나는 그 헷갈린 게 그렇게 심각한 거 정도인가? 그 영화 고라는 영화 본 적 있어? 거기서 나온 애가 아까 말했던 그 자이니치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막 고민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혼란이 올 수밖에 난 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영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 영유 어렸을 때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TCK의 느낌을 받는다는 게 영어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자체를 영미권처럼 만들어주는 거잖아. 집에 오면 이제 한국 문화권에서 살면서 충격이 온다는 거지.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K-팝 듣고 그럴 때도 미국 브리트니 스피어스 음악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그 부분이 약간은 공감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영어 공부하신다고 예전에 맨날 영어 그 라디오 틀어놓고 AFKN 그거 틀어놓으셔가지고 아. 나도 맨날 그걸 봤는데 토요일 아침마다 애니메이션을 맨날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음악 취향이나 영화 취향 같은 게 약간 영미권에 가까운 그런 취향을 가지게 됐어. 약간 나는 외국 인디 음악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는 TCK의 어떤 한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난 좀 하긴 해. 그러려면 영어나 좀 잘하지. 아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유튜버분은 또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가 교육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를 영어로 된 걸 노출을 시켜라.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반박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토요일 날마다 그걸 맨날 봤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그때 배운 영어 하나도 없어. 그냥 듣기만 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거는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게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은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냥 애매모호하게. 근데 나는 제일 걱정되는 건 TCK는 진짜 요즘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문화를 좀 이해하고 그런 능력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5살부터 7살까지의 시기가 가장 그 자신감이 폭발하는 시기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뽐내기 바쁜 시간인 거야.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 시기인데 영어 유치원이라는 환경에 딱 놓여지게 되면 내가 잘하던 말을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좀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그래?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야. 영어 유치원을 보냄에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가 언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5살부터 영어 유치원을 시작하냐 나는 그건 반대야. 6살부터 시작하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 난 다르게 생각해. 달라. 5살은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영어 유치원을 5살부터 보내는 건 약간 반대야. 5살은 좀 오버한 것 오버한 것 같다. 같고. 근데 문제는 영어 유치원이 5살부터 시작을 안 하면은 6살은 레벨 테스트라고 그러잖아. 영어 유치원마다 다르긴 다르지. 한데 유명한 어떤 영어 유치원은 레벨 테스트를 빡시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솔직히 좀 반대. 그러니까 나는 애한테 그 압박감을 절대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거는 이 영어라는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기틀을 마련해주자가 그치, 내 그치. 목표지. 영어 유치원으로 뭐 해가지고 입시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 나는 애한테 바라는 어떤 교육관 중에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책을 많이 읽는 거. 사실 교육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부모가 살면서 느낀 가치에 대한 부분을 교육관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학 입시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책들을 되게 많이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면은 그게 결국에는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영어야. 독서로서 어느 정도 한국말로 표현하는 건 커버가 돼. 근데 이제 영어로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내가 할 수 지금 있어. 아니 티티폼 내가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랬어.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좀 그 기회를 그래 나는 찬성이야. 난 영어 유치원 찬성이야.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비싸잖아. 비싸니까. 비싸. 근데 그거를 어. 어떤 부모의 상황을 생각 안 하면서 무리해서 할 필요는 사실 또 아유 없다고 그럼. 우리는 어쨌든 맞벌이 부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못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 빨리 복직해야 돼 이제. 복직하는데 어. 맞벌이다 보니까 우리가 못 해주는 거를 상대적으로 다른 걸로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어 유치원에 또 적극적인 것도 있는 거지만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뭐 꼭 해야 된다. 아유 아니야 절대 나는 아니야. 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해주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외국에서 좀 물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영어는 못하지만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한 느끼는 느끼는 좀 것들이 있으니까 배우면 좋겠다 어, 싶은 게 많지. 많지. 어.